안녕하세요. 윤성입니다. 허리디스크 환우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저 역시도 잘 보냈습니다. 오늘도 그 좋은 후기 글이 있길래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2년 전 비스듬히 누운 상태로 TV를 보면서 자세를 바꾸다가 4, 5번의 섬유륜이 좌우 모두 터져서 4주 보존 치료 후 일상생활로 돌아왔습니다. 1년 후 겨울에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재채기를 하다가 다시 통증이 심해졌다가 마찬가지로 2, 3주 보존 치료 후 지금까지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터졌을 때는 수술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아내가 수술은 10년에서 15년 후 재발 가능성이 높으니 최대한 늦춰야 한다고 무조건 보존하면 통증은 사라진다고 해서 내심은 의심하면서도 따른 결과 무통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야기보다는 정보 공유를 위해 나열식으로 쓰겠습니다. 아내분이 물리치료, 재활교통에 있으신 분 같아요. 말을 빌려 수술을 하지 않게 된 이유입니다. 물리치료나 재활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수술이나 시술 후에 부차적인 관리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이 점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환자들에게 의사들이 제대로 정보를 줄 수 없으니까요. 자, 첫 번째, 신경차단술 등의 시술. 일단 통증이 있으면 병원, 정형외과가 아닌 신경외과부터 들려야 합니다. 임의 판단 치료는 하지 마세요. 디스크가 터지면 신경이 눌려서 아픈 것보다는 근육이 터진 신경과 이로 인한 염증을 제자리에 붙들어 놓겠다고 경직되어서 고통이 심하다고 합니다. 초기에 놀란 근육과 신경은 신경차단술 등으로 가라앉히고 소염 진통제 등으로 염증을 없애줘야 몸의 흡수도 빨라 이후 침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대응이 늦을 경우 염증과 디스크가 다 흡수되지 못하고 석회화가 진행되어 오히려 보존의 의미가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신경차단술은 카페의 글들을 보니 의사의 능력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저는 대구 범어 내거리의 재활의료원에서 터질 때마다 1회 시술만 받았습니다. 여기 선생님은 재활치료 쪽으로는 대학병원에서도 추천하고 서울 쪽의 대학 교수님이 자식을 이 병원에서 임상 경험하라고 보내실 정도입니다. 경험상 신경차단술의 효과는 당일은 없고 하루라도 지나야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병원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도 처음에는 마약성 진통제를 일주일 정도 복용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신경차단술 등의 시술. 보시면은 이분은 정형외과가 아니라 신경외과를 먼저 들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마 신경 쪽을 먼저 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디스크가 터지면은 신경이 눌리니까, 아픈 거죠. 그래서 근육이 터진 신경과 이로 인한 염증을 제자리에 붙들어 놓겠다고 경직되어서 고통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쵸. 예, 디스크가 터지니까, 염증이 이제 제자리에 들어 놓으려고 이제 뭐 더 이렇게 누르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초기가 중요하답니다. 초기 대응이. 여기서 제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도 초기 대응을 못했어요. 왜냐면은, 잠 자고 일어나서 디스크가 터졌죠. 그리고 이제 너무 아파서 이제 회사에 일을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동네 병원을 갔어요. 진짜 오른쪽 다리가 마비가 올 정도인데, 디스크가 터졌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죠. 왜냐면은 그동안 뭐 허리도 계속 아파왔고, 뭐 물리치료 받으면은 그냥 물리치료 받고 하면은 어느 정도 괜찮아졌으니까 몸 상태가. 근데 이번에는 동네 병원 가서 또 똑같이 물리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호전이 되기는커녕 이제 더 아픈 거죠. 그렇게 있다가 이제 하루를 또 보냈어요. 그리고서 이제 딸은 여기도 동네긴 한데 이제 신경차단술 주사죠. 주사를 되게 잘 놓는다는 또 병원이 있어가지고 또 글로 갔어요. 이것도 뭐 MRI 찍은 상태도 아니고 그냥 엑스레이 찍은 상태에서 이제 그분의 얘기를 듣고서 그냥 신경차단술을 받았죠. 주사를 맞았죠. 근데 주사 맞고서 하루 이틀 지났는데도 차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해서 조금 큰 병원을 갔어요. 그 척추 전문 병원이죠. 가서 그분 하시는 이야기가 또 신경차단술을 맞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리에 마비도 오고 안 되겠다. MRI 찍어봐야겠다 해서 그러냐. 그러면 MRI를 한번 찍어보자 해서 찍었어요. 찍고 이제 그날
의사분께서 이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 보시면은 디스크가 흘러내렸다. 완전히 터진 건 아닌데 디스크가 이제 오른쪽으로 흘러내려서 이거는 수술밖에 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40대인데 수술은 진짜 너무 무섭다. 또 지금 하기에는 좀 그렇다 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시술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풍선 확장술 시술을 한 거예요. 그 하고서 지금 이제 한 10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픕니다. 그래서 저의 상태 같은 거는 다른 영상을 보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여기 후기를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응이 늦을 경우 염증과 디스크가 다 흡수되지 못하고 석회화가 진행되어 오히려 보존의 의미가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제 경우인 것 같아요. 너무 초반 대응을 못하고 방치를 했죠. 그냥 주사만 맞고 디스크가 진짜 이렇게 막 흘러내린 상태인데 주사만 맞아서 될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저번에 했던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의사의 능력이 중요하다. 주사 맞을 때. 그래서 자, 신경 차단술은 그래도 통증이 있으면 맞으면 좋다는 것 같아요. 그 진통제도 마약성 진통제도 일주일 정도 복용을 했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침상 안정. 제가 댓글도 많이 달았지만 집중적으로 절대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가족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안타깝지만 일상생활, 앉기, 걷기, 출퇴근 등 함께 할 경우 효과가 낮아 기간이 훨씬 늘어납니다. 중력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누워있기보다는 엎드린 자세로 1, 2주를 지냈습니다. 화장실을 제외하고는 식사도 엎드린 채로 했습니다. 화장실은 보행 보조기구를 써서 상체 힘만으로 하체는 공중에 뜬 채로 이동했습니다. 1, 2주 후엔 걷다가 앉다가를 반복했고 그 후로는 통증이 90% 정도 사라졌습니다. 자, 여기도 볼게요. 이분도 침상 안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번에 말했듯이 일을 해야 될 경우에는 여기 보시죠. 출퇴근 이럴 경우에는 효과가 낮아 기간이 훨씬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허리 디스크가 터졌을 때는 무조건 이제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누워있고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엎드린 자세가 그 허리 디스크 환자들한테는 되게 최악이죠.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최대한 엎드려서 생활을 했고 밥도 엎드려서 먹었다고 합니다. 화장실을 갈 때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게 중력의 영향으로 이게 됐다는 게 이분이 그렇게 해서 효과를 봤다고 하니까 그래서 화장실도 이렇게 갔고 이거를 1, 2주 반복했더니 통증이 90% 사라졌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운동. 걷기. 항상 배를 긴장시키고 정수리를 누가 잡아당기는 기분으로 곧게 펴고 걷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결국엔 근육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가수 김종국 씨가 승리자죠. 우리 몸은 항상 대체 수단을 찾는다고 합니다. 척추가 약하면 근육이 자세를 잡아주는 거죠. 아내의 말에 따르면 허리 통증 없는 노인들의 사진을 찍어보면 의외로 디스크가 터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분들 분석해보면 디스크 터진 자리를 근육이나 다른 신경 통로가 대체하고 있었다네요. 인체는 신비롭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분도 운동을 권유하죠. 걷기 할 때 제가 생각해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걷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결국엔 근육으로 버틸 수가 있답니다. 김종국 씨가 진짜 운동을 열심히 하시죠. 근육으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은 항상 대체 수단을 찾는다고 합니다. 척추가 약하면 근육이 자세를 잡아준다고 하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근육이 없으면은 뭘로 잡아줘요? 당연히 척추가 잡아주죠. 근데 척추가 약하면은 뭘로 잡아줘요? 근육이 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잡아줄 근육이 없으면은 허리 이제 디스크가 잡아줘야겠죠. 근데 디스크가 이제 그걸 잡아줄 힘을 없다면은 이제 디스크가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육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걷기가 우선적으로 힘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게 걷기죠. 걷기를 해도 어느 정도 그 허리 주변의 근육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노인들의 말 들어보면은 디스크가 터져도 이제 다른 곳에 이제 신경 통로가 대체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보시면은 이제 네 번째, 일상생활. 평소 생활 습관이 좋지 않습니다. 직업 성격상 10시간 이상을 앉아 있었고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1년 안에 재발 확률 80%라는 아내의 말에 현실이 되었었고
두 번째 이유로는 스탠딩 데스크를 구매해서 서서 일했습니다. 계속 서 있다 보니 이번엔 다리와 무릎에 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앉았다 섰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앉을 때 커브를 사용해 봤는데 많이 배겨서 최근에는 방석과 쿠션으로 바꿨는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앉으나 서나 항상 복근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볼게요. 우선 이분의 일상생활은 평소 생활 습관이 좋지 않았대요. 직업 성격상 10시간 이상 앉아 있었고 운동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 이제 재활사겠죠. 아내 말에 1년 안에 재발 확률이 80%라는 아내의 말이 있었고, 두 번째 이유로는 스탠딩 데스크를 구매해서 서서 일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도 디스크가 이제 흘러내리고 스탠딩 데스크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이것도 뭐 앉아 있어도 허리가 무리가 가지만 서서 일을 해도 이게 건강한 사람은 이제 상관이 없어요. 근데 허리가 이제 허리 디스크가 터졌다거나 허리 디스크가 흘러내렸다거나 수술을 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이 스탠딩 데스크를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거의 뭐 무리가 이제 수술을 하고 시술한 상태에서 몇 달이 지나고는 모르겠는데 바로 이렇게 스탠딩을 쓰시면은 되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더 악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서 일하다 보면 제가 다리랑 무릎도 아프고 차라리 제 생각은 그냥 앉아서 일을 하고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자주 갖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왜냐면은 저도 경험을 해봤으니까. 처음에 저도 한 달 정도 지나서 스탠딩으로 한번 일을 해봤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요.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별로 안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커블도 사용해봤고 쿠션도 해봤는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쵸? 커블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허리를 꼿꼿이 세워주니까 이렇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앉으나 서나 항상 복근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징후. 평소에 한 번씩 허리가 끊기는 느낌이라면 그때마다 섬유륜 하나씩 터진 거라고 생각하세요. 섬유륜은 몇 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씩 터지다가 마지막 한 겹 터지면 그게 디스크입니다. 바로 주저앉아요. 등에 담이 오는 것도 근육이 미리 경고하는 거라고 하네요. 멋모르고 근육 이완제 복용했었는데 요즘은 살짝 담이 오면 허리에 무리가 가는가 보다 해서 걷기를 합니다. 의외로 걷기만큼 자세 교정에 좋은 운동이 없다고 하네요. 보존치로 결국엔 안정 취하면서 염증 빨리 가라앉히고 근육 강화하는 겁니다. 조바심이나 생활 때문에 안정이 늦어지면 그만큼 통증도 오래갑니다. 수술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빨리 끝내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급처방이지 완치가 아닙니다. 꾸준한 관리와 자세 교정이 재발을 방지하고 혹시 재발해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내 말을 듣지 않고 수술을 했다면 이 과정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출처는 척추질환 환우모임 키마이님의 글입니다. 우선은 여기 다섯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징후. 이게 어떤 징후냐면은 디스크가 이제 터질 그 징후를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시면은 평소에 한 번씩 허리가 끊기는 느낌이라면 그때마다 섬유륜이 하나씩 터진다고 생각을 해야 된답니다. 저 역시도 이거에 맞는 게 뭐냐면은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징후가 나타나요. 뭐 갑자기 허리 삐끗 했다거나 갑자기 무리한 자세도 아닌데 허리가 아프다거나 그럴 때는 이게 이제 섬유륜이 이렇게 하나씩 터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한 겹 남았을 때 터지는 게 디스크랍니다. 이게 이 마지막이란 게 진짜 뭐 그냥 바닥에 떨어진 휴지, 뭐 신문 그런 거 줍다가 갑자기 터지는 거예요. 이게 왜 갑자기 터지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동안에 이게 계속 쌓여온 거예요. 그동안에 허리가 안 좋은 게 쌓이다가 별다른 자세도 아닌데 갑자기 터지는 겁니다. 그쵸? 여기도 보시면은 뭐 등에 담이 오는 근육 뭐 그런 그 담 같은 거 그런 것도 저희가 흔히 보면은 담이 오면은 약 먹잖아요. 왜냐면은 아프니까 또 일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약을 먹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만 이제 안 아프게 하는 건데 이게 몸에서 신호를 주는 거죠. 너는 좀 쉬어야 된다. 근데 쉬지 않고 약을 먹고 또 일을 하니까 그 경고를 줬는데도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일을 하다가 뭐 움직이다가 디스크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은 근육이완제 같은 거는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해요. 왜냐면은 허리가 아픈데
근육이완제를 먹으면은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안 아프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언젠가 또 주저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웬만해서는 견딜만 하면은 약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보면은 결국 안정을 취하면은 염증이 빨리 가라앉고 근육 운동하고 하면은 통증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빨리 끝내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그 처방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수술을 안 한 경우죠. 수술을 안 했지만 디스크가 터진 상태에서 이제 통증이 없이 90% 통증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아내분이 아무래도 재활 치료사 같아요. 그래서 아내 말을 믿고서 이렇게 했더니 많이 좋아졌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번 글도 도움이 되셨나요? 어느 정도 뭐 제 생각에는 맞는 말도 있고 아닌 말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순전히 이제 자기 상태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너무 진짜 죽을 것 같다. 이대로는 뭐 병신될 것 같다. 마비돼가지고 온몸이 마비돼서 그럴 때는 시술이든 수술이든 그 담당 의사 말을 믿고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좋아요. 이분처럼 이렇게 보전 치료를 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분도 글은 이렇게 쓰셨는데 아마 많은 고통이 따랐을 것 같아요. 그 가족분들도 많이 도와줬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오늘도 후기를 하나 가져와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요즘 허리가 또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걷기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꼭 이렇게 몇 번 이런 일이 또 찾아옵니다. 허리가 안 좋아서 이거 걷기도 소용이 없나? 운동도 소용없나? 내 허리는 어쩌지? 그런 경우가 이렇게 몇 번씩 찾아와요.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 영상을 많이 봅니다. 뭐 허리 디스크 완치 뭐 후기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보는데 저도 그래서 이렇게 이런 컨텐츠를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좋은 후기들, 뭐 완치 후기들 그런 거를 많이 찾아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좀 빨리 받아보고 싶으시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바로 영상이 업로드 됐을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자기도 뭐 완치는 아니더라도 통증을 어느 정도 잡았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그 제 이메일로 이런 그 경험담을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저도 그걸 참고해서 이렇게 구독자분들에게 또는 허리 디스크 환우분들에게 소개를 해주면은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윤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